보자. 괜찮나? 이 정도로만 벗겨놓으면 되겠지. 오케이. 예, 집주인분께서 여기 혹시나 물이 고이거나 하면 밑으로 물이 새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꾸릿합니다. 이게 참 날씨 신기하네.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7월 중순에 갑자기 장마가 오네. 시간에 태국을 다녔는데 그때 간다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빨리 끝내고 태국 갔다 와서 더현대 팝업 전에 한 2-3일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때 계곡을 가려고 했는데 태국 갔다 오니까 갑자기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장마 때는 계곡 촬영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계곡 자체에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셔도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장마도 장마지만 물놀이를 갔다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의 위험성과 그리고 계곡물놀이 뿐만 아니라 바다나 어디서든 물놀이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쫙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매년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네.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 좀 전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크립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름이면 꼭 한 번쯤 가는 곳이 있는데 계곡이나 바다, 그냥 물 관련된 곳을 가잖아요. 근데 장마철이 되면 계곡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이면 계곡에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중 상당수가 장마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난 그 물살로 인해서, 아니면 물 밑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구간에서의 사건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은 장마철에 계곡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장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 폭우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좁은 협곡의 계곡 같은 경우에는 금방 물이 불어날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한 2-3시간만 와도.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하천과 계곡, 산속 물줄기 수위도 순식간에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면 자연환경은 눈에 띄게 확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길가에 가다 보면 작은 주택들 있잖아요. 그만한 돌덩어리가 굴러다녀요, 계곡에서. 그 돌덩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돌덩이도 계곡물에 의해서 굴러 떨어지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종이가 위에서 흩날리듯이 그냥 사람은 확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장마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어떤 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반이 약화돼서 산사태나 낙석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계곡 물 수위가 순식간에 2-3배 정도로 확 불어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당연하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탁하게 변하는 것처럼 장마로 인해서는 물이 너무 탁해져서 깊이와 물살이 예측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소용돌이와 급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없던 물살이 확 생기고, 그리고 정말 무섭고 제가 매번 계곡에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하루에서 제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물놀이 즐기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야 저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나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류에선 이미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 비들이 위에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가 좁잖아요. 그러면 몰린 물살들이 훅 쏟아져가지고 하루에 갑자기 물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물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드리면 이해를 하기 힘들고 뭔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를 한번 보고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장마가 오기 전의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백담 계곡입니다. 물이 맑고 흐름이 잔잔한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곡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물에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계곡이나 강가를 방문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가능하면 물가를 피하고,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촬영된 이 영상은 붉은 자켓을 입은 분은 일반 관광객이 아닌 당시 설악산 국립공원 구조대를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입산이 통제된 탐방로를 점검하기 위해 비선대로 가신 모습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마철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고 영상들을 통해 장마로 인해 물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계곡이 단시간에 경류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한 비로 인해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살이 매우 거세지고, 이는 사람을 순식간에 휩쓸어갈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장마철에는 작은 개울도 순식간에 강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고 바닥에 쌓인 낙엽이나 돌들이 물살에 휩쓸리면서 발을 헛디딜 위험이 커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얕잡아봐서는 안 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자연 속에서의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탐방로가 미끄러워지거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셨나요? 계곡이 정말 아름다운 계곡처럼 보이는데 장마가 오고 나면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곡 주변에는 진짜 안 가시는 게 아예 좋습니다. 저도 원래 올해 수위가 바뀌는 이런 걸 한번 촬영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계곡 주변에 가는 거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물을 정말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계곡 주변에는 아예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장마철 계곡에서 어떨 때 조심해야 될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징후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 즉시 계곡에서 나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탁해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유속이 뭔가 빨라질까 할 때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뭔가 커져요, 물소리가. 그럴 때 저도 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위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보긴 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 아래 물살이 갑자기 뭔가 강하게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 위에서 물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약간 계곡 같은 데 보면 작은 폭포들 있죠. 물 밑에서 물이 조금씩 돈다는 그 징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위 주변에 거품 일거나 소용돌이가 생길 때, 그리고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근처 바위나 돌이 뭔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좀 느껴진다 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 계곡하기 전에 먼저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출발 전에 기상청 예보는 필수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에 만약에 비가 오고 있다 하면 당연히 가면 안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일 뒤에 이 계곡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계곡이 상태가 어떤지는 지금 당장의 날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비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40mm 막 내리고 있는데 그쪽 계곡을 5일 뒤에 간다 하더라도 물이 이미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미 즐길 수가 없고 물살도 강해서 혹시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도착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한번 상황을 봐요. 사람들을 꼭 애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청소년들 주변 친구들이 자극을 해요. 막, 야, 니 이거 뭐 하겠냐 저거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미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인제에 있는 백담 계곡을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뭔가 애매한 거예요. 느낌이 좀 쎄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레스큐 튜브를 들고 있었는데 조금 뭔가 애매하겠다 해서 제가 그 친구 무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곡을 탁 뛰어 들어갔는데 그 수심이 거기가 그때 당시 한 5m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해서 뭐 평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은 해마 수영이라 해나? 여기다 고개 딱 들고 발 삭삭 하면서 팔을 이렇게 하시다가 물을 탁탁 먹으시면서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스큐브 딱 던져가지고 그분 꺼내드렸는데 나오자마자 막 진짜 물 토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레스큐튜브가 없었거나 주변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으면 사고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장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렇게 챙겨서 물놀이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접근은 금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안전장비라 하면 제일 기본적인 거 구명조끼, 튜브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구명조끼가 아무리 부력이 좋다 하더라도 엄청난 와류 앞에서는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일례로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 래프팅을 했었거든요. 급류에서 빠졌어요.
푹 들어가니까 그 밑에서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20초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안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잡히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물에서 계속 돌았어요. 그냥 구명조끼 입고도 한번 살짝 올라와줬다가 다시 빨려 들어가서 막 물 밑에 이렇게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컥컥 하면서 막 겨우 딱 올라왔는데 거의 육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구명조끼고 튜브고 급류에서는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말 때는 절대로 안전장비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일반 물살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를 하실 때 뭐 구명조끼 튜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안경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안경을 통해서 물 밑에 시야를 한번 확보를 해줘요. 그래서 저기가 깊네? 저쪽이 깊네?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맑은 물 같은 경우는 어디가 깊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진 경우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안경은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몸에서 벗겨질 수 없는 구명조끼, 그리고 두 번째로 튜브, 세 번째로는 물안경을 가장 저는 중요시하거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 같은 경우에 물가 인근에 설치하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나 비가 오거나 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안 온다 하면 그냥 높은 곳에 좀 텐트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 비가 온다 하면 당연히 텐트는 설치하지 않으셔야 되고,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는 거는 솔직히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구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SSU를 전역하신 해난구조대, 말 그대로 물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인 분의 구조에 있어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 이제 깊은 곳에서 물에 빠지니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석적인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자,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영을 하다가 저렇게 요구조절 생깁니다. 네, 오적되고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보통 친하니까 혹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먼저 이렇게 몸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렇게 되면 그냥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 속에 빠진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방법. 실전적으로 이제 요구 조절가 때 누군가 빠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하는 방법이 전체 요구 조작 혹은 순환 사고의 90%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SSU건 뭐 해양 경찰 특공대건 필요 없어요. 이 몇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충분히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 조작 보호적 대주세요. 지금은 촬영 환경상 제가 물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육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안전장비를 차고 들어가세요. 지금은 제가 던져서 구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들고 있어요. 들고 들어가세요. 그럼 물에서는 웬만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요구조사 한 번 더.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면 멀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물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심해서 그냥 몸으로 먼저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SSU 있을 때 교관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보통 옷을 뭐 벗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도 많이 입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서 잡으세요. 그냥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할 수 있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물속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야 구조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룰 첫 번째, 안전장비를 차고 들어간다. 그럼 문제 절대 없어. 근데 없을 수가 있어. 그냥 간혹 가다가. 두 번째, 물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옷도 없고 만약에 사람도 없다, 뭐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옷도 없다, 물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다, 그럼 정말 죄송한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사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돼요. 이 사람이 기절해서 안 움직일 때까지 놔뒀다가 건져와야 됩니다. 자, 잠시만 엎어질 수 있어요. 기절했어도 바로 건지시면 안 돼요. 두드려 봐야 돼. 머리서 사실 두드려 봐야 돼.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 밖에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당연히 익히고 있으신 게 낫겠죠. 당연히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방법,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두 번째, 물 밖에서 물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다. 세 번째, 뭐 이런 장비도 없고 저런 거 없을 때는 상대방이 기절하게 놔둬야 됩니다. 기절하고 나서 구조해야 됩니다. 제일 딱 현실적인 방법이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구조 근데 방법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 지켜요. 왜냐, 빠진 사람들 보통 내 자식, 아, 내 뭐 부모님, 뭐 내 친구, 형제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구하고 싶으면 절대 물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SS나 이런 수상 구조 자격증 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살리는 안 들어가야 돼요. 네. 안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네. 즉석에서 네. 한 가지 궁금한데 자 이제 우리가 계곡이나 네. 바다나 이런 데 이제 요즘 여름이니까 많이 놀러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면 놀러 갔을 때 그 실제로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전 사고를 당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수심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피로도를 계산 안 하고 노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들어가서 그냥 네, 놀고. 그냥 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날 경우가 엄청 많아요. 쥐가 난다든지 혹은 그냥 1, 2m 자기가 발 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수영 잘 하다가 한 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쫙 빠지면 없으면 당하면 참고로 당황하니까. 여기서 네. 이거 진짜 편집하고 내보내주세요. 네. 순환 사고의 80% 이상이 1m 이상 이하의 수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순환 사고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80%가 1m 이하의 수심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형님? 화는 게 아니고. 저한테 화를 내시길래 죄송합니다, 형님.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유. 약간 좀 인지를 아,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방법. 뭐 일반인이건 뭐 전문가건 뭐 들어가서 멋있게 구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맞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계곡을 가는 이유는 힐링을 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고자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마철의 계곡은 정말 위험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갈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올 여름은 또 이제 길 거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물 밑에 있는 부유물들이나 이런 더러운 거에 싹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뒤쯤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 가는 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참고사항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서 이런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져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순환사고가 발생이 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이 장마주의 영상이고 그리고 물놀이 안전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은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밝은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